제가 블로그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회사 직무는 지금 현재 앱 개발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 개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는 편이었고, 또 전해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좀 몇 가지 제가 정리를 오늘 좀 해왔습니다. 혹시 제가 뭐 그 전에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뭐 질문하면 보통 귀찮죠. 그래도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안 갖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죠? 스마트폰, 지금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냐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아이폰 갖고 계세요? 안드로이드 폰 갖고 계세요? 라고 여쭤보는 게 아마 일반적으로 질문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스마트폰 비즈니스에서 요즘 뜨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트렌드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스마트 컨버전스 시대라고 이렇게 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사실 제목이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딱딱한 기술 용어이긴 한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스타트랙이라는 영화 아세요? 이 스타트랙이라는 영화가 아주 잘 나가던 미드입니다. 미드, 일종의. 이 1966년에 나온 미드예요. SF 영화죠. 뭐 물론 최근에도 스타트랙 더 비기닝 이런 그 시리즈물도 나왔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죠.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여자 출연자가 지금 쓰러져 있는 분에게 뭔가를 갖다 대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생체 정보를 검진하는 장비예요. 물론 저 시대에 나와 있지는 않은 장비겠죠. 이 장비 자체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냥 장비일 뿐입니다. 이제 사실은 제가 좀 웃기려고 이 배경음악을 넣어봤는데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뭔지 아시죠? 썰렁할 때, 웃길 때 나오는, 여러분들 요즘 보시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소리인데요. 이런 장비였습니다, 이런 장비. 근데 이 장비예요. 이게 트라이코더라는 SF 영화에 나오는 장비인데, 보시면 트라이코더가 뭐냐면 지리 정보나 아니면 기상 정보나 생체 정보를 체크할 수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예요. 이 디바이스가 왜 제가 화두로 꺼냈냐 하면, 바로 이런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가 현재 지금 굉장히 개발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트렌드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최근에 퀄컴사 잘 아시죠? 퀄컴 재단에서 이 현대판 트라이코더를 만들어내는 기업에게 $10,000,000를 주겠다라고 작년 1월 CES에서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 신청해라라고 했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 트라이코더 엑스프라이즈라는 이 경진대회에 제품을 내놓고 있어요. 물론 모델은 이 트라이코더라는 제품을 모티브로 해서 딴 거예요. 기본 조건으로 이 트라이코더 중에서, 기능 중에서 지리나 기상 정보가 아닌 생체 정보만을 만드는 그런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15개 정도의 항목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면 되는 대상 조건에 되는 그런 조건으로 했고요. 이거는 이제 2015년 6월 달에 최종 수상하게 됩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거죠. 그런데 이 엑스프라이즈라는 경진대회에 거의 우승할 걸로 보이는 팀이 하나 나왔어요. 물론 이 업체가 이 엑스프라이즈 경진대회에 자기 상품을 출품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알게 된 건데요. 스캐나드라는 벨기에 회사입니다. 지금은 미국에 있고요. 스캐나드의 스카웃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스카웃이라는 이 제품은 약 10가지 정도의 생체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요. 10초 안에. 쓰는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잡고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붙이면 뭘 할 수 있냐면은 심박수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체온, 호흡량, 심지어 산소 포화도까지 알 수 있어요. 이런 정보를 넣어서 계산해서 스트레스까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장비가. 이 장비가 지금 2014년 초, 원래는 2014년 말에, 올해 말에 나오기로 했는데 약간 개발이 더 늦어져서 내년 봄에 출시될 예정이고 가격 $150예요. 이
제품이 현재 FDA 승인을 받았어요. FDA 승인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의학기기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단순 그냥 측정해보고 틀리든 맞든 그런 정보를 생산해내는 기기가 아니라 실제로 의학적인 정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그 퀄컴에서 하는 트라이코드 엑스프라이즈에서 가장 우승 확률이 높은 그런 기업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어요. 혹시 이 제품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영상이나 이런 쪽으로? 아마 TV를 열심히 보셨다면 지난달 말에 그 KBS 스페셜이라고 하는 그 방송에서 이게 한번 소개가 됐었어요. 네. 이거는 그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그 내용 안에 이 트라이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영상인데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갑자기 스마트 생태계 이야기를 왜 하느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왜 이 이야기를 그 스마트 컨버전스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지를 잠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생태계라는 건 다른 건 아니고요. 그 국내에 스마트폰이 지금 들어온 지가 몇 년 됐죠? 2009년 말에 들어왔으니까 실제로는 뭐 아이폰 들어오면서 들어왔다고 봐야 되니까요. 10년, 11년, 12년, 13년, 만 4년이 넘었을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그 해외에서는 6년, 7년 정도 됐는데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안드로이드 기기가 10억 대 판매 걸린 시간이 불과 5년이에요. 지금 10억 대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10억 대는 액티베이션 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죽어 있고 꺼져 있고 버려진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말고요. 그 다음에 iOS 기기 같은 경우, 애플에서 만든 iOS 기기는 뭐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다 있겠죠? 7억 대 판매에 걸린 시간이 5년 9개월이었어요. 대신에 이걸 한번 보시죠. PC가 연간 7,900만 대 팔려요. 거의 변동이 거의 없어요. 물론 최근에는 그 약간의 변동이 있긴 한데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고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 보시면 10년간 10억 대가 팔리려면 10년이 걸려야 되겠죠. 10년 넘게 걸려야 되겠죠. 11년, 12년 정도가 걸리겠죠. 그만큼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물어봤었죠. 스마트폰 안 갖고 계신 분 없다고요. 지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용자 대비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글로벌 앱 마켓은 대표적으로 앱스토어,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 마켓이 있죠. 뭐 100만 개 이상씩 그 앱들이 있습니다. 근데 앱 마켓이 굉장히 이렇게 풍성해졌지만 이 앱을 만드시는 개발자들은 되게 빈곤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앱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일부 개발사들에게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기업화되어 있는 기업들, 그 스타트업들에게만 그 해당되는 이야기지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배가 고픕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보시면 이거는 그 비전 모바일이라는 회사가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모바일 싱킹이라는 회사가 다시 재분석한 자료입니다. 퍼버티 라인이라고 해서 빈곤층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이 앱 개발자가 빈곤한 정도를 그 조사했어요. $500, 월 $500를 버느냐 못 버느냐의 차이를 가지고 나눴는데 보시면 아예 돈이 관심이 없는 그 개발자부터 시작해서 $500 이하의 수익을 버는 개발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나머지 보시면 $500 이상이 그나마 생계 유지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개발자들인데 3대 7 정도, 안드로이드가 3대 7 정도입니다. iOS는 조금 더 높죠. 실제로 돈을 70% 정도의 개발자들은 돈을 못 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그 스토어 들어가 보시면 상위 30개 정도, 탑 30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인기 앱들은 대부분 대형 개발사나 대형 퍼블리셔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돈을 버는 앱들이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면서 쓰시는 앱의 종류를 보시면 아마 게임이 제일 많이 쓰시고 자주 쓰실 거예요. 요거는 그 지난달 말에 나온 자료입니다. 플러리라는 회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서 포화 상태로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거는 이제 자료로 말씀드렸었고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앱은 더 이상 이렇게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특히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줄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우리 유수의 그 전자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 기업들이 내수 시장, 한국 시장에서 스마트폰을 더 많이 팔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을 계속 찍어내야 할까요?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갤럭시 기어 같은 어떤 보면 그 스마트폰과 연동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게 어떤 이런 포화의 징조를 넘어서겠다는 거죠.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액세서리나 다른 디바이스들을 만들어내야지 시장이 커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혹시 퓨얼밴드 아세요? 나이키에서 만든 퓨얼밴드. 국내에는 판매가 되지 않지만 이미 나온 지는 2년 정도가 됐어요. 퓨얼밴드 새 버전이 지금 얼마 전에 나왔어요. 아직 판매는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 QX10이라는 렌즈 카메라. 렌즈 카메라라는 게 뭐냐 하면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정도면. 그죠? 렌즈 카메라는 카메라 렌즈만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제어해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얘는 카메라 바디가 아니고요. 스마트폰이에요. 소니에서 만든 스마트폰인데 걸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고요. 소니 스마트폰이 아니라도 촬영할 수 있어요. 이 렌즈만 이렇게 어디 얹어놓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원격에서 보면서 찍을 수 있어요. 아주 재밌는 제품이죠. 이런 형태의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을 좀 제가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스마트 컨버전스 제품들이 이제 막 활기를 띠고 있다는 거죠.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생태계 그러면 용어가 어렵긴 한데요. 어렵게 느껴지죠. 사실은 느껴지는데 크게 4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좀 더 빠르게 뒤에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CP&D라고 합니다. 모바일 생태계는 컨텐트,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컨텐트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앱이고요. 웹이나 모바일 웹이나 모바일 앱을 컨텐트라고 하고요. 플랫폼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iOS나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같은 그런 OS를 말하죠. 모바일 OS를 플랫폼이라고 하죠. N은 LTE, 3G 같은 그런 네트워크망이죠. 그런 모바일 기기를 쓸 수 있는 네트워크망을 말하는 거고요. D는 디바이스, 여러분들 쓰시는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이런 그 카테고리들이 네트워크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크게 관계가 없지만 이런 컨텐츠나 플랫폼이나 디바이스가 이렇게 컨버전스, 융합하는 그런 형태로 그 지금 어떤 그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컨텐츠와 디바이스는 앱의 형태로 컨버전스가 일어나고 있고요. 플랫폼과 디바이스는 아까 그 QX10 같은 그런 그 디바이스 융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스마트폰하고 융합돼서 뭔가 새로운 그 카메라, 렌즈 카메라 형태의 제품이 나온다는 거죠. 이건 이제 그림으로 약간 더 도식화 시킨 건데요. 애플리케이션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죠. 뭐 음악도 듣고 있고, 일정 관리도 하고 있고, 메모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운동 같은 기록도 하고 있죠. 운동에 대한 기록, 헬스케어, 피트니스, 사진도 찍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애플리케이션으로 쓰시는 것 말고도 디바이스로 보면 손목시계, 갤럭시 같은 게 스마트워치라고 하죠. 손목시계의 기능을 대신하면서 스마트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죠. 아까 스캐너도 같이 이렇게 그 전문 기기, 의료기기 같은 것들도 컨버전스 돼서 나오고 있죠. 카메라, QX10 보셨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그 형태의 애플리케이션하고 디바이스가 융합돼 가지고 나오는 그런 형태의 컨버전스 제품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 컨버전스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쓰시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 이 스마트 컨버전스를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기기입니다. 그런 스마트 디바이스의 스마트 컨버전스 디바이스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이 센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그 스마트폰들은 대부분 센서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내비게이션을 위해서는 GPS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근접 센서 같은 거 있고요. 가속 센서가 있습니다. 속도를 측정하는 가속 센서. 그 외에도 최근 갤럭시 S4 같은 경우에는 온도 센서, 그 다음에 색상을
구분하는 RGB 센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색상까지 이제 구분할 수 있도록 센서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통신이 되죠. 와이파이도 되고 NFC도 되고 블루투스도 되고 그 다음에 3G 그 다음에 LTE가 다 됩니다. 그런 그 센서들이 스마트폰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컨버전스가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디바이스와 연결을 통해서 센싱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이폰 5S하고 5C가 판매가 되고 있죠. 특히 아이폰 5S에는 그 A7이라는 프로세서 외에 그 M7이라는 별도의 모션 프로세서가 새로 들어갔어요. 애플 아이폰이 왜 이런 M7 프로세서를 따로 넣었을까요? 바로 애플도 생각하신 대로 이 모션 센서만을 따로 구분해서 전력을 줄이고 이 다른 제품하고 어떤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떼놓은 겁니다. 앞으로 이런 트렌드가 다른 스마트폰에도 그대로 적용될 거예요. 아마 두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문 인식뿐만 아니라 이 M7은 아이폰 5S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는 GPS를 뺀 나머지 가속 센서라든지 자이로 센서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런 스마트 컨버전스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앱의 형태가 있고, 디바이스의 형태가 있고, 서비스의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그 앱의 형태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료에는 없는 자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강을 해서 넣었거든요. 컨버전스 앱의 제일 대표적인 분야는 바로 그 헬스케어하고 피트니스 분야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스마트폰에는 대부분 가속 센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피트니스 기능을 앱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그 스토어에서 찾아보시면 나이키 플러스 러닝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 앱을 작동시키고 걷거나 뛰거나 하시면 그 GPS로 여러분들의 이동 경로를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퓨얼 포인트라고 해서 나이키에서 만든 포인트를 계속 적립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칼로리 계산을 해줍니다. 얼마를 걸어서 얼마 정도의 칼로리가 소모되었다. 퓨얼밴드는 보다 좀 더 정밀하게 그런 그 피트니스 기능을 체크하는 거지만 스마트폰만 갖고 있어도 이동 거리만 알고 있어도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의 소모된 칼로리 같은 걸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애플 5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나이키 플러스 무브라는 앱이 새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5나 4S나 뭐 5C에는 설치가 안 돼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국내 마켓에서는 안 되고요. 해외 마켓에서는 이게 되는데 이게 M7 프로세서를 전용으로 써서 내가 작동을 시키지 않아도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시키면서 계속해서 트래킹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칼로리 소모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지만 퓨얼 포인트라는 걸로 환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제와 오늘 어느 정도 움직였고 뭐 얼마나 많이 이렇게 활동했다라는 것들을 표로 나타내고 값으로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피트니스 기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 이 슬립 사이클이라는 앱을 혹시 써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슬립 사이클은 뭐냐면 자기 전에 침대 머리맡에 놔두고 주무시면 본인의 수면 패턴을 파악해주는 앱입니다. 이거 역시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서 가속 센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움직임을 그 미세한 움직임을 측정해서 숙면을 취했다, 뭐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구분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헬스케어 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